일단은 이재명 조국 검언거래설 이의다조 이게 무슨 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우선 대법원 문제부터 지금 진행 사항을 보겠습니다. 상고심 1, 2차 합의 기일을 진행을 했죠. 아주 신속하게 보통 이 합의 기일을 대법원이 한 달에 한 번 여는데 사흘 사이에 두 번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 열고 두 번 연 다음에 선고 기일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선고 기일은 나오지 않았죠. 그리고 3차 기일도 아직은 지정이 안 됐지만은 조속히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아마 3차 기일 날짜를 공지를 할 것이고 그러면 4차 기일에서 다시 심리를 해서 이 선고까지 하는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달 11일 후보자 등록 마감 날이죠. 후보자 등록을 10일, 11일 하니까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을 해버리면은 만약에 이재명이 거기서 피선거권 박탈되면은 민주당 후보자가 없어져 버리죠. 새로 등록을 못 하니까는 마감했기 때문에. 그래서 그까지 혼란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5월 11일 전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첫 기일, 첫날에는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이죠. 일단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을 하고 이후의 그 절차가 논의가 됐습니다. 절차 논의가 진행이 됐고 2차 기일, 2차 기일에서는 이 대법관들 사이에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.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. 그러니까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심리를 하는 이 대법원장 집무실 옆에 전원 합의실에 출입 제한이 되고 논의 내용이 또 유출되지 않도록 뭐 도청 장치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28일에는 다음 합의 기일이 지정이 될 수 있다.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. 3차 기일에서 선고일이 고지가 되고 4차 기일에서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. 자, 지금 크게 세 가지죠.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서 면죄부를 주느냐 아니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사실상 유죄 확정을 하느냐. 뭐 그 상태 되면은 이재명은 아직 최종 판결을 안 났기 때문에 다시 고법을 갔기 때문에 출마를 강행을 하겠죠. 출마를 강행을 하면은 표가 엄청나게 떨어져 나갈 겁니다. 저는 한 1,000만 표 정도는 떨어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. 아니 곧 대법원 확정 판결 될 사람을 물론 뭐 재판 중단을 시키려고 하면 그러면 또 큰 혼란이 오고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파기 자판 그냥 형량을 딱 정해버리는 대법원이 자 그런 그 가능성이 가장 형량을 정해버려야지 혼란을 방지를 하는 겁니다. 무슨 어떤 대법원 입장에서 뭐 우파 정권, 좌파 정권 이게 아니고 국민적인 대혼란을 법률 때문에 헌법 해석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이 그 최상급심인데 1, 2심에서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 안 했기 때문에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끌었기 때문에 국가적 대혼란이 오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 책임이 대법원에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썸네일에서 박지원이 청기 누설했나 이재명이 또 재판 거래하나 이런 그 말씀을 드렸죠. 박지원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제 했네요. 전날 강조 방송에 나와서 박지원이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다.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.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방송에서.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을 전원 합의체에 합의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데 대해서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있지만 제가 박지원이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 등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확정이 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. 3주 전에 들었다. 그런데 3주 전에 초기죠. 그 2심에서 그 황당한 무죄가 나온 그 초기인데 그때 대법원에서 무죄로 그냥 끝낼 것이라고 그런 정통한 소식통이 누군지 그 사람에게 들었다. 재판부 배당도 안 됐는데 그 진행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
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우파 쪽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다. 그런데 그러면 이게 좀 뭐가 있는 것 아니냐. 진행자가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. 그 강조방송 진행자가.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을 유죄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. 이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박지원이. 박영재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법원 행정처 차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안다. 아는 사람이다. 주심 재판관을. 김명수, 좌파인 김명수의 이 법원 행정처 차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아는 사람이다. 같이 이제 좌파 김명수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게 뭔가 또 그 안에 뭐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? 그런 느낌도 살짝 들죠. 물론 이게 불가능합니다. 불가능하죠. 지금 12명의 대법관들이 각자 이제 표결 비슷하게 해서 결론을 내릴 텐데 여기서 뭐 이렇게 재판 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, 그런데 그 전에 바로 똑같은 선거법 사건에서 한번 그런 행태를 보인 적이 있죠. 권순일 재판 거래. 그래서 이것도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이 다죠.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한 언론 아이뉴스 24라는 곳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재명 다음은 조국이 해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. 조국당의 꿈이죠. 조국당이 6.3 대선의 구호로 2.2 다조, 이번 대선은 이재명, 다음 대선은 조국을 검토를 했다. 조국당 관계자가 이 언론에 대선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 논의 과정에서 2.2 다조, 이번 대선은 이재명, 다음 대선은 조국. 자기들 지금 마음대로 지금 막 그림 그립니다. 그 구호가 제시가 됐고 검토된 바 있다. 몇 달 전 호남권 당원 사이에 구전된 구호인데 당 차원에서 이 내용을 메시지로 낼지에 대해 검토했다. 확정당연은 아니다. 뭐 어쩌고 하는데 그때 뭐 총선 때 지민비죠. 뭐 지역구는 민주당, 비례대표는 혁신당 이런 구호를 뭐 내걸었었죠.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조국을 사면복구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조건으로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. 조국당이. 이번에 저 후보도 안 냈죠. 조국이 또 얼마 전에 또 감옥에 있는 조국이 이런 또 말을 했습니다. 민주당 말을 전했습니다.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은 혁신당의 후보라 생각하고 억울하고 돕자. 그죠. 자기들끼리 뭐 작당하는 것 아닌가. 이런 분석 계산입니다. 이런 분석 계산인데 그렇지만 이재명이 만에 하나 집권을 하면은 친노, 친문 전부 다 폐족됩니다. 조국은 친문이죠. 다 폐족됩니다. 어림없는 소리인데 이재명에게는.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소개해 드렸냐면은 자기들끼리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. 이런 꿈을. 그러니까 우파를 개멸을 시켜서 장기 집권 해먹자. 그때 이해찬이 문재인 들었을 때면 20년 장기 집권론 막 이런 이야기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. 그러면은 자기들 그런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정적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쳐내야죠. 그게 바로 우파 개멸 작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드리는 이 말씀은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이 보도나 이 들리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 좌파에서 일종의 강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데 이걸 멈춰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란 특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재명 쪽에서 뭐 그림자 내각을 짜고 있다. 명단도 막 돌아다니고 있고 재판 거래 마치 뭐 재판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듯이 할 수 있다는 듯이 막 박지원 이야기를 하고